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곽수산 없는 정치 라이브가 또 됐습니다. 곽수산 씨의 배구 스케줄을 대신할 저는 박영식이고요. 저는 목요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에서 만나 뵙고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그랬듯이 중요한 일정을 메우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혹시나 수산 씨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대로 화면 종료를 누르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예, 수산이 없는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붕어빵에 붕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1시간 꽉꽉 채워 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고 열심히 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대한민국의 이 여러 이슈들은 쉬질 않습니다. 오늘 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헌재 변론기일에서는 윤석열, 김용현 이 내란의 수괴들끼리 질의응답을 하는 촌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굉장히 좀 희한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 내용들 함께 또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윤재관 대변인,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기다리고 계시고 양지열 변호사도 기다리고 계신데요. 먼저 오늘 앞에 언급해드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명 중에 6명이 인용을 해야 어찌됐든 이게 이제 인용이 되는 건데 4대4 동률로 결론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업무에 복귀를 했거든요. 오늘 전화 연결을 통해서 민주당의 과방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마이TV 정치 라이브입니다. 박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요즘에는 네. 어떻게 지내세요, 의원님? 저희는 이제 과방위가 방송법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정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법안들 같이 준비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연초 연말에는 국회가 네. 사실은 원래는 좀 쉬는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네.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워낙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바쁘신 가운데 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오늘요, 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그 판결 내용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었거든요.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딱 정파적으로 나누어진 숫자대로 인용 기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나왔기 때문에 편을 가른 것처럼. 예. 네. 그래서 이게 정파적인 판결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헌재가 심지어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국회가 탄핵했던 일이 있었어요. 예. 그때에도 헌재가 전원 기각했잖아요. 그렇죠. 전원이. 네네네. 네, 그런데 4대4 기각은 매우 드문 일이라.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있었다면 인용됐을 수도 있었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김영두 재판관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어떤 대목이었을까요? 그 보충 의견 보면 예.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설령 피청구인이 제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예. 의결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예. 권력 분립 원리에 따른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탄핵제도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무지무지 어렵죠. 이건 이제 그 방통위가 5인 구조잖아요. 네. 이 5인 구조의 원리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정파적으로 여야의 견제거든요. 예. 그런데 그 목적,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을 음. 불법적인 방송 장악을 저지하고자 하는 국회와 국회의 의도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되지 않았냐. 예. 이 얘기입니다. 네. 174일 동안 음. 이진숙이 예. 방통위 업무 정지가 됨으로써 감시와 견제가 된 거 아니냐, 어느 정도.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네, 여러모로 그 의견들을 내신 재판관들의 의견들이 네, 다 존중해야 될라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네, 최근에 있었던 뭐 MBC의 소송이라든지 그리고 네, 2024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뭐 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보면 2인 체제에서 내린 의견은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요런 그 4대4의 결론, 물 어쨌든 그 4대4로 동률이긴 합니다만 결과론적으로는 직무복귀가 허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수의 네, 국민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즉 네, 외부에 있는 네. 뭐 형사재판, 민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김영주 재판관이 제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닌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예, 그 있었던 위법행위나 방송 장악, 예, 의도까지 기각한 것은 아니다. 음, 예, 그래서 저희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경고망동 말라. 음, 이렇게 저희가 입장을 표명했죠. 예. 네, 쉽게 얘기하면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게 아니다. 그렇죠.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런데, 예. 그런데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해석하자면 174일 동안 국회와 법원의 감시와 통제에 의하여 탄핵의 목적이 어느 정도 구현된 거 예, 아니냐. 예. 예,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되게 네. 어렵긴 하지만 예. 예, 음, 윤석열 쪽, 국힘 쪽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그 보수적 고뇌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예. 좀 아까 말씀하신 예. 행정법원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 지금 헌재가 판결한 건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 위원만으로 음. 재적 과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예. 그런데 행정법원의 판결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를 뽑는 과정의 절차적 부정당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600페이지를 한두 시간 안에 다 보고 사람을 평가했다든지. 네, 그러니까 선임 과정에서 심사가 네네네.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예. 그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같이 판단했기 때문에 사안이 좀 다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댓글을 보니까 네. 이거 봐라. 헌법재판소 못 믿겠다. 이러다가 그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제가 사실 후반 부분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댓글로 이제 이런 네. 그 의견들도 많이 올라와서 이거는 음. 그 논리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윤석열이 처음에 국회가 탄핵을 남발했다. 예. 그래서 계엄을 했다. 이런 논리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논리로 보면 거꾸로입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 우선 첫 번째로 다들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것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그건 헌법적 권한입니다. 음.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 또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음.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의 거부권은 헌법적 권한이라 인정해야 되고 예. 국회의 탄핵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이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음. 요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거 봐라.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가 이진숙을 탄핵했는데 헌재가 이것을 기각하잖아. 예. 헌법적 질서 안에 탄핵 문제가 해결되잖아. 음. 해소되잖아. 예. 이게 어떻게 비상계엄 사유가 되나? 음. 예, 거꾸로 이것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그 탄핵 때문에 비상계엄 했다는 논리를 예. 탄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네. 국회에 대해서 헌재가 탄핵을 해주는데 음. 국회 탄핵을 근데 왜 이걸 가지고 헌재를 믿고 기다리면 되지? 음.
비상계엄을 하냐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어떤 예, 말씀인지 충분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해 주실 네,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이진숙 위원장하고 최민희 위원장님과의 어떤 관계랄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 모르는 사람도 아니어서 예, 상당히 어떤 오늘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도 적잖이 분노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진숙 위원장의 최후 진술을 보니까요. 2인 네. 체제 방통위원회는 민주당이 만들었다. 2023년 잠시만요. 이것도 네. 지금 막 한숨 쉬는 것 같아서 다 소개해드리고 바로 반론해 주시면 됩니다. 예, 2023년 8월 이후 17개월이 지나도록 민주당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완전체 5인도 모자라 2인 체제를 거쳐 1인 체제를 만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저도 듣고 나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방위원장에 계신데 또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싶어서 왜 오늘 거짓말을 해요. 예, 헌재에 가서까지. 특히 2023년 8월.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2023년 3월 30일 날 국회에서 의결돼요. 네, 윤석열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해요. 음, 법제처에 제가 뭐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구해놓고 법제처도 판단을 못 해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왜냐하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 사람 부적격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음, 그러고서 제가 8월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그만둔 것은 2023년 11월 7일입니다. 예, 예. 그러면 2023년 11월 7일 이후 왜 민주당이 추천 안 했냐? 예, 그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선영, 황열현, 임명하면 추천하겠다 그랬어요. 네, 네, 근데 그 두 사람도 임명 안 했습니다. 음, 민주당 추천목, 음, 국회의장 추천목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은 애초에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하지 않고 독임제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네, 민주당이 아무리 추천해도 제2의 최민희, 제3의 최민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음, 그렇게 봤기 때문에 추천을 못한 겁니다. 음, 네. 그리고 뭐, 그 이준숙이 자기를 뭐 국회에서 뭐 추천했더니 거짓말이에요. 본회의에서 의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네, 예, 만약에 그 국힘이 이진숙을 추천했다면 부결이죠. 예, 자격이 없잖아요. 방송 장악의 천병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 예. 이런 사안입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네, 방송일을 독임제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어쨌든 헌법적으로 직무 정지가 풀렸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방통위 자체에서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단 의구심이 첫 번째로 있고, 네. 다만 현실적으로 일단 정치적으로 부활된 셈이니 이 사람이 이제 방통위에 들어가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예를 들면 방송사의 징계를 끊임없이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네. 저희는 이미 성명에서 밝혔듯이 네, 2인 체제에서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라. 중요한 일상적인 것만 해라. 예, 그리고 5인 체제로 만들어서 시작해라.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5인으로 복귀되지 않는 한 네. 방통위에서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국회 과방위는 인정할 수 없다. 네, 저희는 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예, 예, 최영두 간사에게도 예, 그 얘기해라. 간사가 이진숙한테 네, 2인 구조에서는 중요 결정하지 마라. 음, 국회에서 5인 구조를 만들 테니 그 이후에 하라고 얘기하라고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네, 여당 간사에게. 예. 일단은 이 질문을 드리는 시청자분들의 걱정은 일단 MBC가 제일 걱정돼서일 거고,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YTN은 좀 다른 경우인데요. 네, YTN의 경우에는 뭐 이번에 민원연 뭐 이제 우리 뭐 최민희 의원 잘 아시겠지만 민원연이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일주일 전인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87개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에서 키워드 윤측, 한문 윤측, 윤띠고 측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윤측에 대한 언급을 최다로 많이 한 언론사가 YTN이었다. 이제 이런 게 네,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방통위가 사실은 가부를 판단할 입장 분명히 어떤 기관이니까 이런 거에 네. 대해서도 분명히 이진숙 위원장이 향후에 입장을 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건 이제 방송통신심의위 소관이고 예, 징계를 하게 되면 방통위가 법률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데요. 예,
예, 왜냐하면 방심위 위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자격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네. 예, 이거는 뭐 과방위가 보도에 대해서 이게 치우쳤다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제재기관이 아니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네. 다만 저는 YTN 국정조사를 하게 해달라고 우원식 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YTN이 민영화되어서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YTN 그 사형화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 국회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게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그 불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사형화 과정의 불법성을 따질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란이 엄연히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의원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들도 이걸 이제 보도하는 관점들이 많이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분들이 보시기에 우려할 만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일 네. 걱정되는 건 뭐 이제 단전 단수 의혹까지 최근에 이제 불거졌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이진숙의 방통이라는 이제 방통위 기관이 네. 뭔가 방송 장악 통제 기구가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겠죠, 이진숙. 예. 그렇게 하려고 임명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달라진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조건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일단 국회는 먼저 행정행위가 있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예. 그거 지켜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입장은 혹시 오늘 보셨어요? 당연히 들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실이 뭐가 지금 무슨 자격으로 논평을 합니까? 내란 대통령실이. 예. 진짜 사람들이 후한무치합니다. 말이 됩니까? 예. 국민의힘은 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이거 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던데요? 아니 뭐 그러면 윤석열이 1호 당원인 국민의힘은 내란 저질러 놓고 지금 뭐 합니까? 책임지고 다 그만두세요. 사과 정도가 아니라 내란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저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고 이게 4대4 기각이기 때문에 예. 이게 형식적 기각이고 내용상으로 보통 일상적인 경우 이런 경우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이진숙도.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좀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이 달라졌고 비록 정치적으로 이진숙이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이진숙과는 조금 달라진 뭐랄까 순한 맛 이진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제가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걸까요? 아니 이진숙은 방송 장악을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라고 저희 봅니다. 그러면 이진숙의 행정행위를 지켜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그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임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넘어가 있는데 이거 어쨌든 뭐 금명간에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어제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고요. 예.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헌재가 만약에 이런 질문까지 하더라고요. 한 재판관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하여 헌재 인용 결정이 나면 임명 결정이 나면 임명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던데요. 네.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예. 걱정할 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입니까?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마은혁 재판관과 연계시켜서 왜 마은혁 재판관처럼 도덕적으로도 거의 완벽하고 그리고 정말 젊은 시절에 학생운동 경험과 노동 현장 경험 등 그리고 이후에 판사로서 단련되고 정말 그 자격이 갖추어진 분이더라고요. 그런 분을 왜 헌재소장 관련하여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국힘은 정말 잘못된 행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된 헌재 판결을 두고 가장 뭐랄까 이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시죠. 최민희 가방위원장 전화 연결해가지고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또 분노스러우실 것 같아서 의원님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감정적으로 감정 해소가 될 만한 인터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네. 예,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함께했고요.
네, 이진숙 방송위원장에 대한 기각 내용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뭐 저랑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서 다만 어떤 그 분노의 크기라는 건 최민희 의원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최민희 의원 만나봤고요.